북한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가족들도 다 그렇다고 다 모아다가 정치범 교도소처럼 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김정은도 내부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잘못하면 김정은 체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할 때 폭풍군단 정예부대가 갈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는데 네. 지금 외신 보도에 보면은 폭풍군단은 폭풍군단인데 정예병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병사들이 아니라 네. 10대에서 20대 초 네. 신병들이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외신들의 이제 그 정보와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이 외신들보다 먼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보도를 했었고요. 국정원에 따르면 폭풍군단은 맞습니다. 근데 대신 이 폭풍군단도 폭풍군단이 정예병은 아니에요. 폭풍군단의 한 개 대대가 정예병으로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확인됐고요. 나머지 병사들은 다른 군단에서 차출해 갖고 폭풍군단 제11군단 그 소속으로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병사들이 3년 이상, 5년 이하 군복무를 한 친구들로 보이고 서방에서 볼 때는 상당히 키가 작고 어리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북한 군인의 평균 신장이 저번 시간도 말했다시피 148cm 이상부터 165cm 이하입니다. 제일 큰 사람이 165고요. 좀 크면 북한의 호위총국이라고 네. 김정은 친위대로 가요. 170이면 김정은 친위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70이 북한에선 장신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170이 정도면 북한에 이제 김정은 옆에 있는 보디가드들, 그 군인들이 장신이 한 170 정도거든요. 김정은의 키가 크지 않아요. 그 김정은의 키보다 조금 크던가 아니면 조금 비슷하던가 그런 이제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방에서는 아시아인의 그 얼굴 외모가 상당히 어리게 보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정작 이제 전투에서 참가한 군인들, 항복하는 군인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북한 군인들이 잡혀왔을 때 보면은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키높이 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네, 그렇죠. 주민들은 키높이 구두 신으면 안 되는 거군요. 키높이 구두라는 말 자체를 몰랐고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북한에서는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도 범법 행위고 가발 쓰는 것도 범법 행위라면서요. 네. 그 가발을 쓸 때는 허가를 받고 써야 된다고요. 저희 집은 어르신들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분들이 없어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가발 쓰는 거에 대해서 통제가 조금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위부와 안전원이 딱 봐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야지 뭔가 모습이 변하면 그건 범법 행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번에 아주 크게 성과를 높였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때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하는 병력 규모가 1만 900명 수준이다. 네. 아주 족집게처럼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네. 이게 며칠 지나서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나토에서도 3,000명이라고 했다가 12,000명이라 했다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한민국 정보원의 국정원의 정보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세하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료고요. 정확히 지금 대한민국은 정찰 위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계속 정찰 위성을 쌓으려고 북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정찰 위성들이 많은데요. 그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 시기에 무너졌던 북한 내 휴민트가 어느 정도 복원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대통령 때 휴민트 명단 자체가 북에 넘어갔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도요,
2009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 이후에 2001년쯤 해갖고 한번 상당한 그 피해 숙청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피해 숙청이 그냥 당의 불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다 휴민트들이다라는 정보들도 나오고 있고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라는 평양 시민들의 그런 전언도 있었어요. 무슨 실수였습니까? 이게 왜냐면요, 휴민트는요, 북한의 당 고위직, 그리고 국가보위부, 보안성, 군 간부들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김정일이가 어느 위치에 가도 그 위치에 있는 보위부 소속 그리고 그 호위총국 소속 그 군인들만 알아요. 장교들만 알고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했냐? 그때 그 당시 제가 들은 거는 아이고 김 위원장 어제 A라는 지역에 갔다고 거기 경치도 좋죠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A 지역에서 정보가 생 거지 않습니까? 누군지 다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죽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무궁화님께서 정예병이라는 소리도 있고 젊은 애들이란 얘기도 있고 뭘 믿어야 할지 점점점이라고 하셨네요. 어찌됐든 전투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친구들이고요. 그게 이제 키가 작고 왜소해 보여도 또 훈련을 받은 군인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나 이럴 때 이제 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총이라는 현대식 무기를 들고 싸우기 때문에 육박전은 거의 안 해요. 총으로 쏘고 미사일로 쏘고 하니까 상당히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살인 기술을 체득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약 13,000명 정도를 보낸 것 같은데 더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북한군도 북한군의 이제 또 정예병들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도 있고 또 이제 국군의 국방력도 상당히 우리 군의 국방력이 높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번에는 테스트로 군인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정예병력 일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병 부대들을 이제 11군단으로 이제 위장을 시켜갖고 보낸 거고요. 그 전쟁을 쿠르스크 지역에서 대부분 모였는데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파병을 할지 아니면 파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북한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심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그렇다고 다 모아다가 정치범 교도소처럼 다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김정은도 내부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더 보내야 되나 보내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은 푸틴으로부터 그 위성 기술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을 다 받아 놓으면 슬그머니 발을 뺄 수도 있어요. 네. 완전히 배짱을 부리는 거군요. 과거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도 그랬잖아요. 북한에 이제 평양에 유리 공장이 들어왔는데 기술을 싹 뺀 다음에 중국의 비즈니스 그리고 중국 정부 관계자를 다 추방시켰거든요. 그때가 김일성이 있을 때 2006년에. 아니 그래도 중국이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로 붙을까 봐요. 그렇죠. 네, 줄달리기를 하는 거죠. 김정은 아주 위험한 줄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언젠가는 저는 끊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양님께서 저의 부친이 평안북도 철산이죠. 해방되고 할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만 남한에 왔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이 북한 지명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네. 많이 저도 네. 이제는 점점
그 지명이 좀 바뀌는 곳이 좀 많아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뭐 평양시도 이제 확대됐다가 다시 이제 축소를 시키고, 네, 저 평성이랑 네. 합쳤다가 네, 뭐 다시 네, 떼어냈다가 네, 네, 네. 그런 작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김정은이 이제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체제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만든 지명이 있죠. 뭐 새별, 그러니까 샛별군도 있고, 네, 네. 뭐, 네. 그렇죠. 뭐 예전에 저기 양강도 후창군이 뭐 김영직군으로 이름이 네. 바뀌었다가 다시 뭐 후창군으로 바뀌었다가 양강도 뭐 자강도가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네. 이제 만든 거죠. 네. 자기들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회령이 있잖아요. 네. 그건 또 김정숙군, 그 김정일의 어머니죠. 지금 현재 김정은의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김일성의 본처. 본처죠. 네. 뭐 이름도 여러 번 뭐 바꿨다 말았다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뭐 김영직군, 김정숙군 뭐 들으면 그게 회령이다, 후창이다라고 알긴 하는데 대부분 뭐 원래 이제 회령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북한 군인들 네. 파병과 관련해서 소문이 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그 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정보가 김정은 체제가 이 정보를 통제할 만큼의 이제는 그 여력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DMZ에서 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속 이제 그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소리가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그리고 또 북한이 손전화기가 좀 늘어나면서 핸드폰이 좀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계속 전달이 돼서 상당히 이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저기 그 전화기 통신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제 원할 때 끊어버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파병이다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면 전화기가 이제 자동적으로 두절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